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C 프로그래밍, 다른 프로그래밍을 모두 떠나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살짝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깊이 얘기할 건 아니고 당연히 최소한의 지식으로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컴퓨터 메모리, 특히 이제 C 계열 그 프로그래밍은 메모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요즘 최신 파이썬이라든지 C샵, 자바만 가도 프로그래밍에서 그 메모리 자체를 막 따지고 이러지 않는데 조금 더 옛날 프로그래밍 언어일수록 그리고 또 좀 하이 퍼포먼스 그런 거일수록 좀 메모리 관련돼서 조금은 더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얘기만 할게요. 일단은 컴퓨터는 비트를 사용합니다. 비트는 뭐냐면은 0과 1만 사용하는 거죠. 이 두 개 가지고. 그렇게 해서 0, 1, 0, 이진수라고 하는데 꺼지고 켜지고만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0, 1, 0, 1, 0, 0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숫자를 만들어 갑니다. 이 이진수가 있고 그 다음에 10진수가 있고 16진수가 있고 그전에 그 사이에 8진수도 있고 다 있는데 보통은 2진수, 10진수, 16진수를 많이 씁니다. 이런 진수 얘기는 솔직히 이거 중요한데 사실 언리얼 프로그래밍에서는 그렇게까지 이거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일은 없어서 개념 정도만 익히시면 되는데 그냥 쉽게 이런 부분은 따로 공부하는 것이 좋고 일단은 가장 꼭 그냥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 내용은 뭐냐면 0과 1 이게 하나가 1비트입니다. 이게 8개가 모이면 이게 8개가 모이면 8비트면 이거는 1바이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이 자체를 되게 자세하게 심오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많이 나오는 얘기라서 그냥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래서 00 이진수라면 0, 0, 4개, 5개, 6개, 8개 에서 이게 이진수라고 하는데 1, 1, 1, 1, 1 8개, 4개, 8개. 예, 이진수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게 10진수로 표현하면 0에서 255가 됩니다. 요거를 다시 16진수로 표현하면 0에서 5, X, F입니다. 요 얘기가 이제 C 계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요 16진수, 10진수 하는데 이거를 모두 알면 당연히 좋고 이건 좀 하이 레벨로 가면 당연히 좀 더 자세히 공부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한의 지식으로 공부하는 컨셉이니까 1비트, 0과 1이 있는 게 1비트고 그게 8비트가 모이면 1바이트. 1바이트는 뭐냐면 255 0에서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하니까 256까지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다. 1바이트가 8비트가 256까지 0부터 시작하니까요. 이를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좀 그래도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그래도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C 계열 그 프로그래밍 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렇게 메모리 그리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걸 많이 하진 않을 겁니다. 저도 100% 알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은 그 이것의 기본 개념만 가지고 이제 실제 작업을 한다든가 이러면서 하나씩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한 칸을 그러니까 이렇게 포인터인지 여러 가지 앞으로 설명할 텐데 보통 이 한 칸을 보통 아까 얘기한 1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8비트.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 256가지 6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칸이 그런 개념이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그냥 이해하실 때, 설명할 때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렸고요. 훨씬 복잡하고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 뭐 그것까지 하긴 힘들고, 이거는 그 램이죠. 결국엔 우리가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 맨날 얘기하는 램은 그 메모리, 우리가 16기가 32기가 하는 그 메모리, 그런 메모리를 표현하는 이 모양입니다. 요거 가지고 뭐 이 메모리를 꺼내서 뭐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살짝 그 개념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유는 어떤 결국엔 정보를 처리하는 거거든요. 어떤 정보를 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원하는 식으로 정보를 만들거나 변형하거나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변수라는 겁니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이 베리어블이 뭐냐면은, 일단은 그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숫자, 가장 기본적인 걸 처음 말씀드린 건 보통 인티저라고 그래서, 인트라고 그래서 정수입니다. 1, 2, 3, 4 뭐 이런 식의 숫자죠. 그런 정수 숫자 인트라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인텔리전스가 바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름을 적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어떤 그 변수인지 미리 앞에 표현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자료형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가 정수를 쓸 거예요, 아니면 뭐 내가 글자를 쓸 거예요, 뭐 숫자를 쓸 거예요, 뭐 소수점, 뭐 실수라고 그러는데 0점 몇몇몇 이런 거 쓸 건지 미리 프로그램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끔 이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정수란 걸 써주고, 그 다음에 이름을 A라고 씁니다. 이 A라는 이름은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면 됩니다.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심지어 한글도 돼요. 하지만 보통은 프로그램은 한글 그렇게 많이 쓰진 않기 때문에, 전에 시간에 설치할 때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글 인식을 조금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영어를 쓰는데 한글도 당연히 된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지역 변수 이런 건 인데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일단 이거를 출력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요거를 그냥 출력하면은, 아니래 퍼센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숫자를, 그러니까 이 정수 아까 얘기한 1, 2, 3, 4 이런 거를 출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요거는 이건 그냥 하나의 글자입니다. 글자로 하고, A는 여기다가 요걸 집어넣으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A라고 쓰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상한 값이 나올 겁니다. 초기화되지 않는군요. 그러니까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보통 쓰레기 값이 나오지도 않게끔 미리 막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A는 이 A에 뭘 넣을 건지라고 이제 해야 돼요. 만일에 99를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A는 99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개념이 뭐냐면, 이 앞에 A는 글자입니다. 아무거나 해도 돼요. 저번 시간에 했던 그냥 의미 없는 글자고, 프로그램은 그냥 그대로 찍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뒤에 거는, 이 %D란 거는 요거를 이용해서 얘를 넣을 수 있는 어떤 구멍을 만들고, 그 구멍에 요 A를 넣어달라. 보시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 같이 이게 되죠. 다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홍길동이란 걸 만들고, 그 홍길동은 누구다라고 설명한 다음에 홍길동을 여기 넣는 거죠. 이런 식의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요 변수란 거를 사용하는 게 가장 프로그램에서 중요하고요. 왜냐면 우리가 정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이 A를
여기 넣는다. 그래서 방금 보신 그런 식으로 출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뭐가 좋냐? 그러면 여기서 99에서 999를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 출력을 하면 A는 999가 됐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만 이제 바꾸면 이 모든 거가 알아서 이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이름을 다 등록시켜 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다양한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더하기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결국엔 뭔가요? 이 A가 결국엔 999니까 여기다 1을 더해서 여기다 출력을 해달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해보면 1000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변수는 하나의 어떤 숫자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999를 써도 되는데 이 999를 쓰는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이 999는 얘하고는 다른 거예요. 얘하고는 상관없는 거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얘하고는. 왜냐하면 이름이 다르잖아요. 얘 둘은 이름이 같은데 얘는 그냥 같은 999지만 다른 999예요. 그냥. 그래서 변수는 같은 이름을 써야 같은 애로 인식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뭐 실수형도 있고 그런 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가 뭐 그 자료형을 이제 따로 한번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이 포맷을 프로그래밍 하시면서 배워야 될 게 여러 가지 굉장히 많지만 실제 좀 자주 쓰고 많이 쓰는 걸 알고 능숙해지시면 나머지는 조금씩 필요할 때마다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언급만 드릴 텐데 많이 쓰지 않는 거는 그냥 언급 정도만 드리는 쪽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로 쓰는 거는 언열에서는 주로 이제 뭐 차 같은 자료형은 잘 안 써서, 그러니까 차가 뭐냐면은 문자인데 문자는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문자는 뭐 텍스트라고 해서 아예 더, 그러니까 언리얼에서는 보통 다른 프로그래밍에서도 더 쓰기 좋게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옛날 C 계열에서는 원래 쓰는데 C 계열은 쓰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데 실제 이제 프로그래밍 그 요즘 프로그래밍에서는 잘 안 쓰는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차 같은 경우는 그냥 글자를 출력하는데 뭐 여기서는 크게 언급 안 드릴 거고, 많이 쓰는 게 이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제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실수형, 그 다음에 소수점 0점 몇몇몇몇 되는 거, 뭐 요런 거 많이 씁니다. 뭐 이렇게 0.11111 뭐 제일 유명한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14 뭐 159 맞잖아요. 159 뭐 이런 거. 만일에 이렇게 글자가 되면 이게 글자가 지워지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글자 쓰면 지워져요. 그럴 때는 인서트 키를 누르시면 요렇게 바뀌는 거 요거 알고 계시면 좋고요. 이렇게 되고, 네, 요게 제일 이제 많이 쓰는 거고, 이렇게 프린트 요거 한번 출력해 볼게요. B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마 B가 나오면 에러가 날 겁니다. 여기 에러가 여기 B를 쓰면 아마 출력이 될 텐데 이건 좀 다르게 나올 거예요.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은 예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보면 이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기가 힘드니까 이런 거는 꼭 끝에 돈 표시 있잖아요. 그 엔터 위에 있는 거, 역슬래시라고 그러는데 역슬래시 n을 씁니다. 돈 표시로 나오기도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이 키보드가 좀 그거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뭐냐면은 요걸 누르면 한 줄 띄는 겁니다. 한 줄 띄어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 줄 띄어서 밑으로 내려왔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통 같이 씁니다. 근데 보시면 B가 분명 3.14 이렇게 했는데 숫자가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요게 안 맞아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료형이 맞춰야 되는데 자료형을 이렇게 맞춰야 네, 이제 제대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자료형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보면은
요거는 정수를 표현하는 거고 요거는 실수고 아까 뭐 말씀드린 뭐 이런 거가 될 거예요. 차 계열은 아까 그 문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자가 근데 한 글자씩밖에 안 적힙니다. 그것도 영어 문자만 C로 적고 뭐 이런 식으로 대문자 C를 적습니다.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저도 많이 써보진 않아서 요거는 솔직히 아실 필요가 그냥 뭐 알긴 알면 좋은데 쓰진 않아요 잘. 요게 C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고 C로 돼갖고 출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는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요즘에 훨씬 좋게 많이 편하게 쓰는 그런 게 있어서 굳이 뭐 쓰지 않고요. 더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여기다 끝에 F를 붙여주는 게 정석입니다. 사실은 원래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더블이란 게 있어요. 이것도 잘 안 쓰는데 3점 이렇게 쓰면은 보통 이렇게 쓰는 게 정석입니다. 제가 알기론 이 뒤에 F를 안 붙이면 이 소수점 실수 같은 경우는 더블로 인식해요.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기본적으로. 근데 보통은 더블은 이게 풀로 잘 안 쓰거든요. 왜냐면 더 크고 숫자가 크고 그래갖고 당연히 나중에 쓸 수가 있는데 보통은 풀로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끝에 F를 붙여주는 게 정석인데 그냥 자동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요즘 이게 에디터가 그냥 해줘서 그냥 쓰는 거고 원래는 F를 붙이는 게 맞습니다. 만일에 이제 이걸 안 붙여주면 더블형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근데 웬만하면 그냥 자동으로 된다.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걸 표현할 때는 그게 맞지만 보통은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쓴다. 뭐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뭐 크게 보통은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이런 걸로. 뭔가 정밀한 계산이나 정확한 계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C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거가 좀 되게 근본적인 건데 잘 모르는 경우로 많거든요. 실제로 99%는 쓰지 않아요. 보통은. 근데 어느 순간 이걸 모르면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좀 넓게 아시면 좋은 거고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거기까지는 보통은 안 하고 이제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 세부 줄거리는 그냥 대충 언급이나 이런 식으로 기회가 닿으면 드리고 보통은 그냥 큰 그 제일 많이 쓰는 거 위주로 하는 거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C의 전부라고 알고 계시면 정말 큰 오해십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그다음에 약간의 팁을 드리면 요거는 뭐 프로그램의 뭐 그건 아닌데 그다음에 이거 좀 안 쓰는 거는 지워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KC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석 처리가 되는데요. 일단은 뭐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안 쓰니까 요것도 지울게요. 네, 이렇게 지우면 되고 요거는 만일에 주석 처리를 했는데 다시 살리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K 누를 거예요 아마. 네, 이런 식으로 살아나고 근데 지금 방금 요렇게 빨간 표시가 나오는 건 왜일까요?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얘가 참조해야 되는 변수를 제가 지웠기 때문에 요게 경고가 뜨는 겁니다. 이거는 컴파일이 되지 않고 에러가 날 거다라고 이제 미리 이렇게 빨간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다시 B를 적거나 아니면 이거를 쓰면 안 되죠. 그러면 컴파일 시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미리 경고를 다 해주기 때문에 그것만 잘 보시면 그 작업하실 그 실제 작성하실 때 웬만하면은 예, 컴파일 시 오류는 없을 겁니다. 또 나중에 런타임 오류가 있는데 그건 이제 또 나중 얘기고 네, 이렇게 돼 있고 변수를 장명을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보면 하고 또 하고 싶으면 int b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잖아요. int c.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보통은 그러니까 같은 거야 됩니다. 같은 자료형. 여기서 플롯을 같이 쓸 수는 없어요. 플롯은 다시 플롯으로 따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아까처럼.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B, C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변수 3개가 생긴 겁니다. 그럼 편하죠. 이렇게 보통은 이런 식으로 줄여서 쓰고요. 그 다음에 A는 뭐고 B는 뭐 이런 식으로 할까요?
A는 10, B는 20, C는 30.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여기서도 이걸 다 출력을 하고 싶으면 A는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뭐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이게 여기 안에 되던가 이렇게 예. 이것 되던가 모르겠네요. 저도 한지 오래돼서. C는 D. 그러면 요 D가 이게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A 하나 하고 B 하고 또 C를 합니다. 그러면 요 한 줄에 다 해서 세 개 줄을 한 번에 쓰고 싶다는 거죠. 아, 이거 안 되네. 아, 여기 C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고 같은 방금 보셨듯이 같은 그 변수를 또 한 번 설정하려고 그러니까 방금 오류가 났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10, 20, 30을 한 줄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걸 하나 갖고 세 개를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정 원하면 이렇게 해도 된다. 그냥 예, 그래서 보시면 세 개 변수를 설정했고 세 개마다 각각 그걸 넣고 아까처럼 또 이거를 다른 걸로 설정하려고 그러면 아, 전에 걸 엎어쓰네요. 엎어쓰네. 죄송합니다. 예, 전에 거를 엎어쓰는 식으로 되네요. 여기도 이게 되든가?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안 해본 거 저도 당연히 이제 프로그램을 안 해본 거가 많죠. 당연히 해보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것도 되나?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냥. 예, 보시면 40으로 되네요. 나중에 근데 이런 식으로 같은 변수가 있으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뭐. 지금은 이걸 C를 그러니까 30을 무시하고 40으로 다시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고 싶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변수명 네임 적는 게 되게 어려운데 보통은 이 프로그램 짜는 것보다 변수 이름 적는 게 만드는 게 더 어려워요. 어쩔 때는. 왜 그러냐? 그냥 ABC라고 저는 지금 적었지만 사실은 변수 장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수를 봐도 무언지 알 수 있어야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냐면 영어 이런 식으로 영어 이런 식으로 산수 수학이라고 할까요? 수학 국어 이런 식으로 이 무슨 얘기냐면 딱 봐도 이 글씨만 보면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알잖아요. 우리는 영어가 뭔지 수학이 뭔지 국어가 뭔지 이런 식으로 변수명만 봐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게끔 하는 게 좋아요. 근데 하다 보면 귀찮으니까 그냥 테스트 1, 뭐 템프 1, 뭐 이런 거 그냥 나만 하는 거. 근데 그게 한 3개월, 6개월만 지나잖아요. 이게 무슨 변수였더라? 아니면 또 이런 식이 많아요. 뭐 하다 보면 뭐 벡터 값, 뭐 위치 값이면 뭐 포지션 1, 2, 3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적으면 나중에 포지션 1, 2가 무슨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뭐 어떤 내 캐릭터의 뭐 어떤 값 뭐 이런 거를 이제 이름만 봐도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막상 해보시면 정말 애기 이름 정하듯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실제 실무에서 뭔가 하실 때는 아까 말한 자료형 이런 건 당연히 아는 게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그런 건 이제 당연히 하다 보면 익숙해지시는 거고 변수명 정하는 거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거 꼭 알고 계시고 막상 해보시면 아,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예, 이해하실 겁니다. 네, 어떤 분은 이제 구글링 번역기를 사용하라고 하시는데
좋은 생각이시긴 한데 그 의미가 나한테 나중엔 처음 듣는 단어처럼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해서 적었어요. 근데 3개월 있으면 이게 뭐였더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당연히 좋은 그 구글링 하는 거 갖고 오시는 거 좋고, 하지만 거기에서 확실히 이게 그 의미를 하는 건지 잘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적으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요건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몇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적었는데, 네, 여기서 또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 영어라는 건 지금 이제 영어, 쉽게 해서 영어 점수를 말하는 거겠죠,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근데 저기다 인트를 적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10.1이라고 쓰면, 나중에 10.1이라고 썼습니다 지금. 하지만 다시 출력을 해보면 그대로 10으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인트 값이니까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바꿔줍니다. 그냥 10.1이라고 적었지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블이 나오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일에 F를 적으면 플롯 값으로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요렇게 설명드릴 걸 그랬네 아까. 이런 식으로 플롯 값이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 영어라는 거를 변수를 제가 인티저 정수 값으로 이제 그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정수니까 이건 넌 정수라고 하는 거를 네가 잘 실수로 적었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내가 무시하고 이것만 정수로 바꿔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형변환 같은 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보면 10.1 뭘 하지만 보통 이거는 무시되고 요거만 적는 겁니다. 만일에 요거를 살리고 싶으면 당연히 요것도 될란가 모르겠네. 이렇게 해도 저도 이제 안 해본 거 하면서 이제 테스트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안 해봤는데 영상을 만드니까 저도 뭐 최대한 안 해본 실험적인 걸 하게 되네요. 이렇게 해도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죠. 컴파일 받아주질 않네요. 영어 재정의의 기본 형식이 다릅니다.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좀 하고, 요거는 그냥 이렇게 지우고, 요거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A는 그러니까 정수형이 아니고 F 값으로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면 아까 보신 10.1이 나오게 됩니다. 이 뒤에 거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요건 나중에 뭐 옵션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우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점수 자료형은 많이 쓴다. 그러니까 여기 외에 이제 제가 언급을 안 드리는 자료형이 많이 있는데, 왜 안 드리냐면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많이 쓰지 않아서 그래요. 보통은 잘 많이 안 써서. 그래서 당연히 이제 조금 더 레벨을 올리실 때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가 하려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무슨 뭐 컴퓨터의 역사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갖고 무슨 뭐 컴퓨터의 구조 뭐 이런 거 다 시작해서 하면 당연히 좋은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본질이 있죠. 저희는 이제 결국에는 이 영상의 목표는 게임을 만들거나 뭘 하고 싶은 건데, 무슨 뭐 아까 보셨던 뭐 몇 비트 뭐 비트 수 뭐 이진수 뭐 이런 거 하면 당연히 좋은데, 그러면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진짜 하고 하는 걸 놓치니까 그냥 많이 쓰는 거, 그다음에 유용했던 거 위주로만 말씀드리는 거지, 여기서 말씀 안 드리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아닌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하나씩 이제 중간중간 보셔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흐름을 알고 거기서 조금 내가 못 보던 거, 아까 플롯 값이 있을 때 더블 값이 있고 뭐 차형이 있고 뭐 그런 값이 있네. 더 많은 내가 모르던 그런 변수 자료형이 있네. 근데 그런 걸 하나씩 이제 중요하다고 표현하기 그랬고, 그러니까 좀 많이 쓰는 거 위주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가 모르는 게 있으면 그거 하나씩만 찾아보시면 아무래도 쉽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거 자료형을 달달달달 외워갖고
나중에 까먹고 그냥 까먹거든요. 잘 안 쓰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당연히 그건 근본이죠. 좀 쉽게 가기 위해서 일단은 중요한 거, 필요한 거 위주로 하고 거기서 조금씩 그 살을 붙이면 또 쉽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하는 거고요. 당연히 그 뭐 근본의 그런 어떤 C 강의 뭐 자료형 구조 다 펴놓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정통파고요. 예.